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냥 맹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라 봤을 때 뭔가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하려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황금 포즈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폭벌반에서 키 잡을 때는 그 바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 이 12원칙들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고, 황금 포즈를 어떻게 더 잘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 하나하나를 넣을 때마다 그 키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든 포즈, 뭐 아니면 이제 골든 키,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이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키. 그리고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포즈인 건지, 어떻게 해야지 더 강해질 수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하다를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기만 하면 우울한 건지, 뭐 어깨는 어떻게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건지, 뭐 거북이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얼굴은 뭐 어떤 각도로 틀어져 있어야지 더 슬퍼 보이는 건지, 라인 오브 액션은 어떻게 더 내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건지, 손가락 포즈는 어때야 되는 건지, 어찌됐건 딱 그 한 가지 포즈를 정했을 때 그거는 퀄리티가 갑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썸네일링과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촬영을 바탕으로, 아니면 이제 인강 내용은 이제 썸네일링만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레퍼런스 촬영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네, 오히려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적인 레퍼런스는 또 촬영하시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키 딱 하나를 정할 때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여기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타이밍에 대한 변화랑 그 다음에 이제 표정 연기,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카메라예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슬픈 장면 같은 거를 연출할 때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일정하고 느린 타이밍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힘이 없고 슬프니까 일단 빠르거나 뭐 힘있게 보이면 안 되니까 다 좀 느리게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키 넣은 대로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려면은 의도적으로 어디는 힘을 줘서 조금 빠를 건지, 어디는 힘을 빼서 좀 축 처지게 느리게 갈 건지에 대한 그 타이밍 변화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흐름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초짜리다, 그리고 샷은 뭐 4개다. 그럼 그 4개에서 하나하나를 갈 때 언제 액센트를 넣을 건지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액센트라는 말은 강조를 언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거 잠깐 소리 끄고 볼게요. 여기서 이제 노를 저으려고 이렇게 할 때 이 노가 내려오면서 멈추는 게 결국에는 2개의 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의 키를 가지고 나는 어떤 타이밍을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냥 키를 넣은 다음에 그래프 정리를 하면서 정하지 말고, 키를 넣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썸네일링으로 하든 레퍼런스로 하든 이 노가 어떤 식으로 내려올 건지, 힘있게 내려와서 갑자기 멈출 건지, 아니면 느리게 주저하면서 내려오다가 빠르게 멈출 건지, 아니면 느리게 내려오다가 느리게 멈출 건지, 타이밍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은 와닿는 게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리면 되지 뭐 이렇게 결정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아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와서 내리는 거는 좀 힘없고 일정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토 모드인 거죠. 오토 모드. 별 생각 없이 하다가 누군가가 마치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멈출 때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리다가 잠깐만, 이런 서브텍스트가 느껴지게 노를 멈추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모아나의 얼굴을 보면서 모아나가 잠깐만 이라고 말을 하는 게 없이 그냥 노가 내려와서 멈추는 타이밍만으로 그게 와닿게 키를 잡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타이밍에 대한 강약을 줘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옳고 그른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정답이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 없이 하면 퀄리티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 그래서 일부러 무빙홀드 처리를 다 해준 거죠. 움직임 없게 아주 정적인 장면, 파도나 뭐 물결도 없어요. 바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호수 같아요. 사실 호수. 그러니까 이런 장면 연출을 하고 싶어서 여기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그 타이밍으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아니야 라고 고개를 저을 때만 조금 힘을 넣어줬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야 라는 거 하나만 표현하고 싶어서 고개 저을 때만 스페이싱은 작지만 약간 힘있게 타이밍을 넣어준 거죠. 왜냐면 과하게 또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장면은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표정도 확신이 없는 표정으로 보강을 하고 있죠. 의사소통 전달을. 그 다음에 이제 표정 변화에 대해서 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이 운다는 개념이 이거를 이제 언제 넣을 거냐가 정말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랜덤하게 그냥 이때쯤 울면 되겠다고 넣으면은 그 관중들이 그걸 보고 같이 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정해야 돼요. 언제 울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안 울면 안 울어도 되는데, 이런 어떤 감정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보통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울면은 사이코니까. 그래서 모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할머니가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처럼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줄 때, 요게 이제 그 스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잘 보면은 그거를 엄청 그리워했다는 듯이 이 할머니의 손이 닿기도 전에 모아나가 먼저 얼굴을 비벼요. 가서. 그러면서 그 촉감에 의해서 눈물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그 그리웠던 그 촉각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오감에 의해서 예전의 기억이 확 되살아나는 경우인 건데, 짐 정리를 하면서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에서 뭐 어떤 냄새에 의해서 그런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졌는데 그 예전에 막 애가 놀다가 들어오면 항상 그 발 좀 털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안 지켜요. 100번 말해도 안 듣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항상 그 흙이 묻어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그 흙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얄미웠던 게 지금은 그래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아직도 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기억을 되새기게 되는 매개체가 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오감 중에 어느 걸로 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기회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눈물을 살릴 수 있는 장면은. 세 번째는 이제 요런 거 되게 중요해요.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카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장면이 이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상처라는 단어를 말을 하는 순간 이 배에 그 돛이 찢겨져 있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상처라는 단어를 하면서 지나가요. 이런 거는 되게 이해도가 높아지죠. 전달력이 되게 강해지죠. 왜냐면 실제로 막 얼굴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여기에는 이제 돛이 찢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픈 상처이라는 것처럼 어루만져 주면서 상처라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달력이 강한 거예요. 이 오디오 이 내용에 맞춰서 카메라 움직임이 이 오디오의 내용을 부각시켜주는 움직임으로 정해주셔야 돼요.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요 씬은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